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낯설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나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지혜 같은 주제를 나누는 일을 해오다 보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잔잔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감정과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치는 혼자 지내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믿고 가까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인간관계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한창 젊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당연히 좋은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중 상당수가 오히려 너무 가까운 이들과 얽히면서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친구나 가족이 하나둘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니 자연히 사람들과 멀어지는 순간도 오게 마련이지요. 흔히 중년에 접어들고 그때부터 한참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건 외로울 것이라 여겨 안쓰럽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르신들 중에도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고 지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가족 없이 혼자 지내도 그건 결코 불행하거나 쓸쓸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나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컸는데 막상 세상의 여러 사례나 이야기들을 접하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온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노후를 정말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또 싫은 것들과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몸 상태나 머릿속에 쌓여가는 세월의 무게에 완전히 무감각할 순 없겠지요. 그렇지만 몸의 나이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몇 살이니 이런 건 못해라든지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새롭고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사실 집이라고 해도 본인의 공간이 아닌 경우가 많고 크고 작은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다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내 일상을 정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지기도 하지요. 한편 나이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나이 들어 무슨 하는 말이 나올까 봐 머뭇거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머릿속에 꽉 찬 어른은 이래야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고정관념을 모두 버려버린다면 어떨까요? 그저 좋은 기회가 오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누군가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면 재밌겠다 하고 뛰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 즉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감각이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힘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삶의 열정을 쏟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미래와 나의 재산을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줄 거라 기대하며 소중한 시간을 전부 남에게 내주고 내 재산도 떠넘기곤 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미래를 절대적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장은 심신이 약해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이 내게 재산과 시간을 주면 내가 잘 모실게요 라고 달콤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엔 상대의 마음먹기에 내 모든 자유가 달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나를 잘 돌봐주겠지 기대했다가 막상 자식이 돌아보지 않아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 다투고 결국 오래 쌓였던 불화가 폭발하는 일도 있습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위해 쓰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법이 알아서 유산을 나누도록 두는 것이 여러 갈등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리가 있는 조언이죠. 사실 노년에 이르면 경제적 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수입이 줄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간 모아둔 재산이 곧 노후를 지탱해주는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꼭 지키시는 편이 낫다고들 하더군요. 게다가 한창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좀 누릴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걸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돌아다니며 즐기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들 하니까요. 그러니 기운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누려보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혼자 지내도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듭니다. 혹시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시도해본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알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들 눈에 비치고 싶은 내 모습보다는 내 진짜 취향은 무엇인가, 내 속마음은 뭘 원하는가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중에는 배움을 늦추지 않고 평생토록 무언가 배우고 즐기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람되고 멋지게 살다가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저도 젊었을 때에는 그저 사회에 부딪히며 살기 바빠서 정작 나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 값지게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내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혼자서도 재미나고 생기있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은 예전에 돌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집에서 지내다가 피아노를 한번 배워봤는데 그때부터 피아노 연습에 재미를 붙여서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체르니를 시작해보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고 또 혼자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여러 내용도 보면서 하루를 꽉 채우니 외롭지 않고 정말 즐겁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70 정도 되셨는데 되돌아보니 30 이후로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번거로운 일도 없으니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랑하려는 사람, 힘든 소리만 하려는 사람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결국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꼭 학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을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책이나 동영상 자료 등으로도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즐기면 됩니다. 어쩌다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죠. 억지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며 괜히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잘 맞을 때는 함께하며 대화도 즐기고 안 맞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혼자 지내는 분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은 모든 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흔히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라도 사람들 속에 섞여보려 하지만 결국 내 말을 귀 기울여주지 않거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만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들을 지켜보면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애초에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인정하고 굳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전혀 결이 안 맞고 날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한숨을 푹 쉬고 속으로
이건 내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조용히 물러서는 거죠. 처음엔 속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계속 마주쳐봐야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는 걸 알기에 가능하면 빨리 끊어내려 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를 끊고 나서도 섭섭한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내가 무시당했다거나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고 느끼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야, 나도 잘났는데 하는 마음으로 센 척을 해보려 애쓰기도 하고 괜히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걸로 인해 괜히 더 지치거나 억울함만 커졌던 기억들도 많지 않나요? 결국 내게 상처가 되는 인연이라면 빨리 피하고 마음까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능력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정작 내 내면이 텅 비고 지친 채로 세월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선 내가 나로 사는 것에 집중하며 내 진정한 행복을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이어지는 내용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혼자 밥을 먹는 걸 남들이 보면 어쩌지? 이 나이에 이런 곳에 가면 웃길까?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건 이제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철학자 가운데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너무 주변을 살피지 말고 내 속도와 내 리듬대로 천천히 뚜벅뚜벅 걷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싶은 속도가 있다면 그걸 지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뛰면 그 뒤엔 숨이 턱에 차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해서 억지로 맞춰주다가 내 시간이 다 흐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지혜는 그런 무리함 속에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내 걸음걸이를 지키면서 완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남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는 나대로 여기에서 꽃을 피운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사실들의 핀 작은 풀꽃을 떠올려보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 피고 또 시간이 되면 지고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그저 나답게 꽃을 피우는 삶을 지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 지내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고독을 친구처럼 즐길 줄 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고독이라고 하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지만 어떤 철학자는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억지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독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단지 그 순간의 외로움을 이겨보겠다고 맞지 않는 무리에 속해보면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듯해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허전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진짜 나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의견을 맞춰주고 싫은 것을 참고 배려를 과하게 하느라 소진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젊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분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집을 팔고 저도 제 집을 팔아서 우리 좀 더 넓은 집에서 함께 삽시다. 그러면 손자도 자주 보고 가족들끼리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남은 생은 자식 손자와 지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동의하셨답니다. 그래서 서로 돈을 합쳐 5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집은 아들 이름으로 등재했다지요. 그런데 막상 그 넓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보니 아들 손자와 산다기보다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남편인 아들은 직장에 가 있고 손자는 학교나 학원에 가 있으니 며느리와 어머니가 집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할머니는 과학을 가르치시던 분이라 매우 꼼꼼하고 규칙적인 면이 있었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 보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커져서 밥도 따로 먹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종교 모임도 억지로 따라다니기 싫다 보니 서로 크게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점점 80을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셨다는 거였어요. 세월이 바뀌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다 넘어간 상태이니 정작 할머니 자신이 맘 편히 살아갈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며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들이 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제가 잘 모실 테니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하니까 부모 마음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재소송도 어려워져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팔아 작은 보태었던 50평짜리 집을 두고 지방의 돌봄 시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지요. 세월이 흐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나머지 삶은 그냥 자식들과 지내다 마무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드물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무려 100살이 넘도록 사시면서 70쯤 되었을 때 이미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겠지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0년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크게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에 죽을 거라고 믿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어도 사람이 쉽게 안 떠나시더라는 거죠. 그 긴 세월을 그냥 헌재 죽나 바라만 보고 보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실제로 3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기대거나 함께 지내야만 내 노후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싶어도 바쁘게 일하는 현실 속에서는 부모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삶의 형태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대가족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며 돌보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결코 불행이나 고독으로만 가득 찬 삶은 아니라는 걸 여러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60대 이상의 여성 중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덜 외로운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고 무조건 더 외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실은 젊었을 때야 모든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고 흥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거나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직장이나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억지로 시간을 내서까지 모임에 나가기 어려울 때도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사람 관계도 유행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자연스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만나서 억지로 맞춰주는 친구보다는 편히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과만 느슨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혼자 밥 먹고 혼자 가고 싶은 곳 다니고 그게 훨씬 편해져서 다른 이들과 굳이 어울릴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 왠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눈치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또
가끔 외롭다고 느껴서 친구들을 만나면 막상 만나서는 자랑이 넘치거나 스트레스나 불평만 잔뜩 늘어놓기도 하고 사소한 부탁이나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잦아서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면 내가 외롭다고 이 모임에 나왔는데 결국 이게 더 나를 지치게 하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나 혼자 차 한 잔 마시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래 살게 되는 시대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혼자여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꾸 외롭다는 이유로 억지로 모임에 속하거나 날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끌고 나가느라 소모되는 것보다는 혼자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심리적, 실질적 준비를 해두는 게 훨씬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어르신이 불쌍하다고만 볼 일도 아닙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드시 가족과 같이 살아야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도 적고 후회도 적으며 내가 내 삶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며 내 미래와 재산을 함부로 남에게 넘기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고독을 친구처럼 다루면서 혼자 사는 삶을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가장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게 더 불행하다는 말도 한번 곱씹어볼 만합니다. 저명한 분들 중에는 외로움을 그냥 느끼면 된다. 굳이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편안해진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지내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살아오며 늘 주변과 갈등하거나 억지로 맞춰오느라 정신없이 지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젊을 땐 우리 모두가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정일에 매달리고 일에 치여 살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혼자의 시간이 더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체로 생애 후반에는 서로가 가진 삶의 흐름이나 가치관이 달라져서 합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괜히 마음 쓰기가 싫어집니다. 그보다는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편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뜻이겠죠. 사실 모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는 자식 이야기, 누구는 금전 이야기, 또 누구는 아픈 몸 이야기 등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면 속이 더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괜히 모임이나 만남에 매달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보낼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굳이 무리 속에 끼어들어 소란 속에 소모되지 않고 차라리 소소한 나만의 일상을 즐기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내 기분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것 듣기에도 얼마나 여유롭고 좋습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혼자 살아가는 게 전혀 쓸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자유와 깊이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시면서
꼭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만 안정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가족들과 유대감을 나누고 서로 의지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내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하나둘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고 혼자 있어도 전혀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가시면 노후라는 시기가 생각보다 꽤 멋지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비드로 무르익어 가길 바랍니다.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그 시간을 지혜롭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로가 삶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나누며 조금 더 여유롭고 평온한 인생 후반전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